새벽 4시 천은자의 손끝에서 회색 물감이 떨어졌다. 똑. 캠퍼스 아래 바닥에 작은 점 하나가 생겼다.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여유가 없었다. 붓은 이미 다시 캠퍼스 위를 달리고 있었고 회색 여인의 손가락이 한마디씩 살아나고 있었다. 북향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언제나 차갑다. 은자가 이 작업실을 택한 이유였다. 따뜻한 빛 아래서는 회색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회색은 차가운 빛 속에서만 진실을 드러낸다. 47회를 살아오며 그가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캠퍼스 위 여인의 손끝에 작은 형상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이. 아직 윤곽만 있는 아이. 은자는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었다. 회색에 회색을 또 회색을. 하지만 아이를 그릴 때만큼은 붓끝에 힘을 뺐다. 아이는 여리게 그려야 했다. 부서질 듯이 사라질 듯이. 뒤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은자가 붓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작업실 구석 낡은 소파 위 담요에 쌓여 잠든 콩이. 새 살배기 아이의 볼이 발그레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아이만은 따뜻했다. 은자는 붓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물감 묻은 손으로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다. 그때였다. 은자의 손끝이 아이의 이마를 스쳤다. 회색 물감이 아이의 하얀 피부에 묻었다. 은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들짝 손을 거두고 티슈를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물감 자국은 지워졌지만 은자의 손은 한참 동안 떨렸다.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여인의 손은 여전히 미완성이었다. 은자는 다시 붓을 들었다. 들어야 했다. 전시까지 일주일. 완성된 작품은 겨우 3점. 갤러리 실장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은자는 매번 거의 다 됐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전시 작품 중 어떤 것도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할 수 없었다. 아이를 그려넣기 전까지는.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 창밖이 밝아졌다. 은자는 밤새 1시간도 눕지 않았다. 커피 잔이 작업대 위에 3개 놓여 있었다. 모두 식어서 차가웠다. 그가 마신 건 첫 번째 잔뿐이었다. 나머지는 들었다가 잊고 또 들었다가 잊었다. 엄마. 콩이가 눈을 떴다. 몽롱한 눈으로 엄마를 찾았다. 은자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림 앞에서의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 깼어? 잘 잤어? 콩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은자에게 달려왔다. 작은 발로 바닥에 회색 물감 자국을 밟으며 은자가 붓을 놓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체온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그림이 빼앗아간 온기가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배고파? 엄마가 밥 해줄게. 콩이가 은자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냄새. 작게 중얼거렸다. 무슨 냄새? 그림 냄새. 은자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테레비뉴와 기름 냄새. 자신의 냄새이자 그림의 냄새. 아이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다. 아니,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엄마와 그림은 언제나 함께였으니까. 주방은 작업실 한쪽 구석에 있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낡은 식탁 하나가 전부인 공간. 은자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콩이는 엄마 등에서 조는 듯 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은자의 등을 간지렸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갤러리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은자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다. 네, 실장님. 작가님, 다음 주 전시 작품들 확인 좀 하려고요. 준비 어떻게 되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또 거짓말이었다. 은자는 등에 아이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게요. 김 실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그림 분위기는 어때요? 전작들처럼 회색 톤 중심으로 가시는 거죠? 은자가 잠시 침묵했다. 찌개가 넘칠 듯 끓었다. 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르다뇨? 아이가 있어요. 그림 속에.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아이요?
천 작가님 작품에서 아이는 처음인데 컨셉이 바뀌는 건가요? 바뀌는 게 아니라 은자가 불을 줄이며 대답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제 그림엔 늘 김 실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전화가 끊겼다. 은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찌개를 저었다. 등에 콩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뜨거워. 은자가 깜짝 놀라 불을 껐다. 미안. 엄마가 미안해. 아이를 내려놓고 얼굴을 들여다봤다. 괜찮았다. 그저 더운 김 때문이었다. 점심을 먹이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은자는 콩이를 업은 채 캠퍼스 앞에 섰다. 아이의 작은 손이 은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은자는 붓을 들어 회색 여인의 손을 그렸다. 여인의 손끝에 작은 아이의 형상이 점점 선명해졌다. 별이는 어디 있지? 은자가 중얼거렸다. 엄마, 누구? 콩이가 물었다. 응? 아무도 아니야. 그림 속에 아기 있어. 은자가 붓을 멈췄다. 응, 있네. 아기 이름이 뭐야? 은자는 잠시 망설였다. 붓을 놓고 팔레트 위에서 파란색 물감을 섞었다. 회색과 파란색이 뒤섞였다. 작은 새. 작은 새? 날아가? 은자의 손이 멈췄다. 붓 끝에서 물감 한 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파란 점 하나가 마룻바닥에 번졌다. 날아갔어. 벌써 오래전에. 해가 졌다. 은자는 콩이를 재웠다. 아이 옆에 누워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노랫소리가 작업실에 퍼졌다. 캠퍼스 위의 회색 여인은 여전히 미완성이었다. 하지만 여인의 손끝, 그 작은 아이의 형상만큼은 완성되어 있었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마치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콩이가 잠들자 은자는 일어나 작업실 구석으로 갔다. 쌓여있는 오래된 캠퍼스들, 먼지가 앉은 그림들 속에도 모두 아이가 있었다. 다른 얼굴, 다른 자세, 다른 이름의 아이들. 콩이, 별이, 작은 새. 은자는 그중 한 그림을 꺼냈다. 10년은 된 듯한 작품.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여인의 손은 아이를 꼭 감싸고 있었다. 은자가 그림을 쓰다듬었다. 캠퍼스 표면이 거칠었다. 물감이 겹겹이 쌓인 흔적. 그 위에 은자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밤 11시 은자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엔 회색이 아닌 색을 선택했다. 파란색. 깊고 어두운 파란색. 캠퍼스 배경에 파란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붓질이 거칠었다. 감정이 실렸다. 은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캠퍼스가 점점 파랗게 물들었다. 회색 여인과 작은 아이를 감싸는 파란 공간. 차갑지만 깊은 공간. 은자가 붓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숨이 가빴다. 손이 떨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그림 속 아이에게인지 자고 있는 콩이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작업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수많은 창문, 수많은 살. 은자의 작업실만 유독 밝았다. 밤새도록 켜진 조명 아래 여인과 아이가 파란 세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자가 일어나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엔 작은 붓. 세밀한 작업용 붓. 그림 속 아이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고 연약한 손. 여인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손.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여기. 붓질하며 속삭였다. 붓끝에서 회색과 파란색이 섞였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다. 차가운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곳. 은자의 손끝이 그곳을 향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은자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지금 캠퍼스 안에 있었다. 회색 여인과 작은 아이 그리고 파란 배경. 은자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차가움과 따뜻함 사이에서, 그림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고 둘 다 놓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렸다. 밤마다 새벽마다.
회색 손끝에 아이를 그려 넣으며 밤은 깊어갔고 붓질은 계속되었다. 천은자의 그림 속에는 늘 아이가 있었다. 울지 않고 웃지 않고 그저 곁에 서 있는 아이들. 미술평론가들은 그것을 고독의 상징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모성의 그림자라 해석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아이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이름이 아니라 애칭을. 콩이, 별이, 작은 새. 은자가 세상에 보여준 적 없는 이름들이었다. 전시 도록에도 작품 설명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 오직 은자만이 캠퍼스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작게 불러주던 이름들. 아침 6시 은자는 콩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다. 아이의 작은 손을 놓는 순간 늘 가슴 한편이 비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은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정적이 그를 맞았다. 아이가 없는 공간은 너무 넓었다. 은자는 커피를 내렸다. 어제 남긴 캠퍼스 앞에 섰다. 파란 배경 속 회색 여인과 작은 아이. 밤새 작업한 부분이 아침빛 아래서는 조금 달라 보였다. 은자는 붓을 들었다. 아이의 윤곽을 다듬기 시작했다.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마치 실제 아이를 만지듯이. 붓끝이 캠퍼스를 스칠 때마다 은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괜찮아, 콩이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캠퍼스 속 아이는 콩이가 아니었다. 더 어렸다. 돌도 안 된 아이. 은자는 붓을 멈추고 작업실 구석을 바라봤다. 오래된 캠퍼스들이 벽에 기대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냈다. 5년 전 작품. 여인이 젖을 먹이는 그림. 아이의 얼굴은 여인의 가슴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손만은 선명했다. 여인의 옷자락을 꼭 쥔 손. 은자는 그림 뒤편을 들여다봤다. 거기 연필로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별이에게. 은자의 손가락이 그 글씨를 따라갔다. 먼지가 묻어났다. 5년. 별이를 그린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별이는 어디에 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은자는 그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은자야, 나야. 친한 작가 정미란이었다. 15년 지기 친구. 같은 미대를 나왔지만 미란은 소설을 썼고 은자는 그림을 그렸다. 응, 미란아. 오늘 시간 돼? 점심 먹을래? 인사동에서. 은자가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콩이가 돌아오는 건 오후 2시. 응, 괜찮아. 그럼 12시에 그 찻집에서 보자. 알지? 응, 알아. 전화를 끊고 은자는 다시 캠퍼스 앞에 섰다. 4시간. 작업하기엔 애매한 시간이었다. 한번 붓을 들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점심 약속을 지키려면 중간에 멈춰야 했다. 은자는 붓 대신 스케치북을 꺼냈다. 연필로 간단한 드로잉을 시작했다. 여인의 손, 아이의 손, 서로 맞잡은 손. 연필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은자의 손은 기억을 따라 움직였다. 작고 따뜻했던 손.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힘. 수유할 때, 재울 때, 안아줄 때 느껴지던 그 작은 체온. 11시가 되자 은자는 작업복을 벗었다. 옷장에서 깨끗한 니트와 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봤다. 47의 얼굴.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밤샘 작업의 흔적. 은자는 화장품을 꺼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여인이 조금 달라졌다. 화가가 아닌 그냥 47의 여자. 인사동 찻집은 한적했다. 창가 자리에 정미란이 먼저 와 있었다. 은자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은자가 다가가 앉았다. 오랜만이다. 미란이 웃었다. 응. 2달쯤 된 것 같아. 전시 준비한다며? 힘들지? 은자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괜찮아. 늘 하던 거니까. 차가 나왔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고궁의 담장이 보였다. 겨울 햇살이 기와장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콩이는 잘 있어? 미란이 물었다. 응.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 벌써 3살이지? 빠르다. 응. 미란이 은자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얼굴. 미란은 알고 있었다. 은자의 그림에 나오는 아이들이 콩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물어본 적은 없었다. 은자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요즘은 뭘 그려? 미란이 화제를 돌렸다. 응. 전작이랑 비슷해. 회색 인물의 파란 배경. 아이도 나와? 은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응. 아이가 나와. 콩이야? 아니. 다른 아이. 미란이 잠시 침묵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이름이 있어? 애칭. 애칭? 응. 이름 대신 애칭으로 불러. 그림 속 아이들은.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쓰고 있는 소설 이야기, 출판사와의 마찰, 마감에 쫓기는 일상. 은자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작업실에 있었다. 미완성된 캠퍼스에 그림 속 아이에게.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고궁을 걸었다. 관광객이 많지 않은 평일 오후. 자갈길을 밟으며 걷는 소리만 들렸다. 미란이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아, 미안. 내가 끊었지. 응. 작년에.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근데 콩이 때문에. 은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된 뒤로 그림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 색이 더 선명해졌다. 아니, 선명해진 게 아니라 또렷해졌다. 흐릿했던 것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아이들이. 그림 속 아이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분명해졌다. 이번 전시엔 갈게. 미란이 말했다. 와줘. 부탁해. 평론가들 반응 어때? 글쎄. 아직 작품을 안 보여줘서. 김 실장님은 뭐래? 은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불안해해. 내가 컨셉을 바꾼다고 생각하나 봐. 바꾸는 거야? 아니. 원래 있던 걸 보여주는 거지. 두 사람은 정자 앞에서 멈춰 섰다. 연못에 겨울 햇살이 반짝였다. 은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빛을 캠퍼스에 옮기려면 어떤 색을 써야 할까? 파란색의 회색을 그리고 아주 조금의 흰색을. 은자야. 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너. 괜찮은 거지? 은자가 미란을 봤다. 친구의 눈에 걱정이 어려 있었다. 응. 괜찮아. 혼자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미란이 은자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원래 차가워. 네. 장갑 껴. 응.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고궁을 한 바퀴 돌고 나올 때쯤 은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치원이었다. 네, 선생님. 어머니, 콩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열이 조금 있어서요. 은자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란을 봤다. 미안.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 가봐. 콩이 괜찮아? 열이 난대. 빨리 가. 연락해. 은자는 택시를 잡아탔다. 유치원까지 20분. 차 안에서 은자의 손은 떨렸다. 콩이. 콩이.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콩이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은자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뜨겁다. 아이의 체온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엄마. 콩이가 작게 불렀다. 응. 엄마 왔어. 집에 가자. 택시에서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은자는 생각했다. 자신이 그림 속에 그려넣는 아이들은 아프지 않았다. 열도 나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짜 아이는 달랐다. 뜨겁고 연약하고 살아있었다. 집에 도착해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다. 은자는 콩이 옆에 누워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은자의 손이 아이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뜨거웠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다. 작업실 저편에 미완성된 캔버스가 보였다. 회색 여인과 파란 배경, 그리고 작은 아이. 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아이 곁에 있기로 했다. 콩이가 잠꼬대를 했다. 엄마. 응. 여기 있어. 은자가 속삭였다. 어둠이 내렸다. 은자는 여전히 아이 곁에 누워 있었다. 그림은 내일 그려도 됐다. 하지만 아이의 이 순간은, 이 뜨거운 체온은 지금이 아니면 사라질 것이었다. 은자는 눈을 감았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만큼은. 콩이의 열은 이틀 만에 떨어졌다. 은자는 그 이틀 동안 붓을 들지 않았다. 캔버스는 작업실 구석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은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가 깨어 물을 달라고 할 때마다, 끙끙거리며 뒤척일 때마다 은자는 그 곁을 지켰다. 셋째 날 아침 콩이가 웃으며 일어났다. 엄마 배고파. 은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이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유치원에 보낸 뒤 은자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다. 캠퍼스 앞에 섰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틀이 2주처럼 길게 느껴졌다. 붓을 들었다. 물감을 섞었다. 회색, 파란색, 그리고 아주 조금의 흰색. 은자의 손이 캠퍼스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경을 칠했다. 깊은 파란색. 바다처럼, 하늘처럼, 아니면 그 어딘가의 공간처럼. 파란 배경 속에서 회색 여인이 더욱 또렷해졌다. 여인의 윤곽이 선명해지고 손의 형태가 드러났다. 그 손끝에 아이가 있었다. 은자는 아이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한 획씩. 눈, 코, 입. 아이의 얼굴이 완성되어 갈수록 은자의 손은 더 떨렸다. 이 얼굴을 안다. 기억한다. 오래전 안아주었던, 재워주었던, 사랑했던 얼굴.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은자는 붓을 놓고 전화를 받았다. 작가님, 금요일이에요. 작품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은자가 시계를 봤다. 벌써 목요일 오후였다. 내일요? 네. 오전 10시쯤 갈게요. 네. 전화를 끊고 은자는 작업실을 둘러봤다. 완성된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두 중간 단계였다. 어떤 것은 배경만, 어떤 것은 인물만, 어떤 것은 아이의 형태만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은자는 밤을 새웠다. 커피를 마시고 또 마시고 붓을 들고 또 들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려 했다. 적어도 하나는. 김 실장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는. 새벽 4시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되었다. 파란 배경 속 회색 여인.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다. 아이의 얼굴은 여인의 가슴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손이 여인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다. 여인의 표정은 우울하다.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안은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다. 은자는 뒤로 물러서서 그림을 바라봤다. 이것이 자신인가? 자신의 모습인가? 아니면 모든 여성의 모습인가? 캠퍼스 구석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려 넣었다. 파란 배경 속에서 하얗게 피어난 꽃. 여리고 작은 꽃. 은자는 그 꽃에 이름을 붙였다. 소망. 아침 8시 콩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돌아와서 두 번째 작품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엔 다른 구도였다. 여인이 서 있고 아이가 여인의 손을 잡고 있다. 아이는 여인을 올려다본다. 하지만 여인은 아이를 보지 않는다. 멀리 어딘가를 바라본다. 은자의 손이 떨렸다. 이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신이었으니까. 아이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자신. 아이의 손을 잡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던 순간들. 10시가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은자는 문을 열어주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김 실장이 작업실로 들어왔다.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이었다.
은자의 작품들을 돌아보며 걸었다. 완성된 첫 번째 작품 앞에서 멈췄다. 오래 바라봤다. 이건 완성작이죠? 네. 아이가 있네요. 네. 김 실장이 고개를 돌려 은자를 봤다. 작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건 전작들과 너무 다릅니다. 은자가 침묵했다. 김 실장이 말을 이었다. 물론 회색 톤은 유지하셨지만 아이의 존재가 너무 강렬해요. 감상자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천은자의 그림은 고독이었는데 이건 모성이에요. 모성이 고독하지 않나요? 은자가 조용히 물었다. 김 실장이 말문이 막혔다. 다시 그림을 봤다. 여인의 표정을, 아이를 안은 팔을, 그리고 구석의 작은 꽃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시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작가님, 그런데 작품 수가 이번 주 안에 5점 더 완성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김 실장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김 실장이 돌아간 뒤 은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5점. 일주일. 가능한가? 은자는 손바닥을 봤다. 물감이 묻어 있었다. 회색과 파란색이 섞여 이상한 색을 만들고 있었다. 오후 2시 콩이가 돌아왔다. 은자는 아이를 안아주고 간식을 주고 놀아주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림이었다. 5점. 어떤 구도로? 어떤 이야기로? 콩이가 물었다. 엄마, 오늘도 그림 그려? 응. 그려야 해. 나도 같이 그릴래. 은자가 웃었다. 그래. 같이 그리자. 콩이에게 작은 캔버스와 크레용을 주었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신나게 그리기 시작했다. 은자는 큰 캔버스 앞에 섰다. 세 번째 작품. 이번엔 여인이 뒤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구도. 아이의 얼굴이 정면을 향한다. 환하게 웃는 얼굴. 은자의 붓이 멈췄다. 웃는 아이. 자신은 웃는 아이를 그린 적이 없었다. 늘 무표정하거나 슬프거나 담담한 얼굴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웃는 아이를 그리고 싶었다. 붓을 다시 들었다. 아이의 입가에 미소를 그려 넣었다. 작고 순수한 미소. 하지만 뒤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여인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엄마 봐. 콩이가 자기 그림을 들고 왔다. 은자가 붓을 놓고 아이의 그림을 봤다. 형형색색의 선들. 뭔지 알 수 없는 형태들. 하지만 아이는 자랑스러운 얼굴이었다. 와, 예쁘다. 이게 뭐야? 엄마랑 나. 은자가 자세히 봤다.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엄마가 여기, 나가 여기. 콩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은자의 눈이 뜨거워졌다. 아이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자신과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엄마가 잘 보관할게. 콩이가 환하게 웃었다. 은자는 아이의 그림을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캔버스로 돌아왔다. 밤이 되었다. 콩이를 재우고 은자는 다시 붓을 들었다. 네 번째 작품. 5번째 작품. 밤새 그렸다. 쉬지 않고 그렸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벽녘 5점의 작품이 벽에 나란히 세워졌다. 은자는 소파에 앉아 그림들을 바라봤다. 파란 배경 속에 회색 여인들. 그리고 그 곁에 아이들. 안겨있는 아이, 손을 잡은 아이, 웃는 아이, 우는 아이, 잠든 아이.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지만 동시에 같은 아이였다. 은자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할 아이들. 은자는 마지막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5번째 작품. 여인 혼자 서 있다. 아이는 없다. 하지만 여인의 손은 여전히 아래를 향해 뻗어 있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는 듯, 아니면 놓쳐버린 손을 찾으려는 듯. 은자의 손가락이 캔버스를 스쳤다.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아 손가락에 묻었다. 파란색. 은자는 그 파란색을 바라보았다.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하고 눈물 같기도 한 색. 창밖이 밝아왔다. 은자는 여전히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이 그림들을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천은자가 변했다고 할까? 아니면 천은자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할까? 은자는 알았다. 어떤 평가를 받든 자신은 이 그림들을 그려야 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었으니까. 자신의 진실. 차가운 회색 속에 감춰진 따뜻한 체온. 고독한 여인 곁에 늘 있었던 아이들. 은자는 붓을 놓았다. 이제 그만 그려도 됐다. 전시까지는 사흘이 남았다. 그림들이 마르고 액자에 끼워지고 갤러리 벽에 걸리기까지.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그림들이 어른거렸다. 여인과 아이들이 파란 공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안아주고 손을 잡고 웃고 울었다. 은자는 생각했다. 아이들은 자신을 붙잡아주는 닻이라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이기도 했다. 사랑해야 할, 책임져야 할. 그 무게가 때로는 버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무게가 자신을 이 땅에 붙들어두는 이유였으니까. 전시 개막 이틀 전 정미란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자야, 오늘 시간 있어? 고궁 산책 안 할래? 은자는 캠퍼스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다. 미안, 오늘은 좀. 은자야.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너 언제 마지막으로 햇볕 쬐어? 은자가 창밖을 봤다. 겨울 햇살이 작업실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밖에 나갔던가? 일주일? 열흘? 기억 안 나. 그럼 나와. 2시간만. 점심 먹고 산책만 하자. 은자는 붓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뻣뻣했다. 며칠째 같은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 알겠어. 어디서? 창덕궁 정문. 1시. 전화를 끊고 은자는 시계를 봤다. 11시 반. 콩이는 유치원에 있었다. 오후 3시에 데리러 가야 했다. 2시간이면 충분했다. 샤워를 했다. 머리를 감았다.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옷장에서 깨끗한 코트를 꺼내 입었다. 스카프를 둘렀다. 거울 속 여자가 조금 나아 보였다. 은자는 립스틱을 발랐다. 연한 핑크색.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창덕궁 앞에서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자를 보자마자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야, 너. 응? 많이 빠졌다. 은자가 웃었다. 그래? 밥 먹고 있어? 먹고 있지. 미란이 은자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목. 거짓말. 이게 먹고 있는 거야? 은자는 손을 빼려다가 그만두었다. 작업 끝나면 나아질 거야. 전시 끝나면 또 다른 작업 시작하잖아. 두 사람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겨울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자갈길을 밟으며 걸었다. 미란이 은자의 팔짱을 꼈다. 요즘 뭐 읽어? 은자가 물었다. 응. 새로 나온 소설집 하나. 근데 별로야. 왜? 너무 관념적이야. 사람이 안 보여. 은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늘 사람을 읽는 작가였다.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추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순간들을. 너는? 미란이 물었다. 요즘 책 읽어? 아니. 그림만 봐. 그것도 문제야. 왜? 한 가지만 보면 갇혀. 다른 세계를 봐야 해.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은 이미 갇혀 있었다. 회색과 파란색의 세계에. 여인과 아이의 세계에. 연못 앞에서 멈췄다. 물이 얼어붙어 있었다. 겨울 햇살이 얼음 위에 반짝였다. 미란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미안. 또 깜빡했네. 괜찮아. 내가 피워. 진짜? 응. 연기는 괜찮아. 그냥 내가 안 피우는 거지.
미란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졌다. 은자는 그 연기를 바라봤다. 회색빛 연기.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형태. 은자야. 미란이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다. 응? 너 힘들지? 은자가 연못을 바라봤다. 힘들지. 전시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는데? 은자는 한참 침묵했다.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미라는 기다려주었다. 재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었다. 콩이 말고도. 은자가 작게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있었어. 미란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알아. 알아? 내 그림 보면 알지. 그 아이들이 다 같은 아이는 아니잖아. 은자의 눈이 뜨거워졌다. 미안해. 말 안 해서. 괜찮아. 말하기 싫을 수도 있지. 말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은자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왜? 세상이 이해 안 할 것 같아서. 미란이 담배를 입에서 떼고 은자를 봤다. 세상이 이해 안 하면 어때?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해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바람이 불었다. 얼어붙은 연못 위로 낙엽 하나가 굴러갔다. 두 사람은 그것을 바라봤다. 아이들. 은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들 어디 갔을까? 어디 갔는데? 몰라.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할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미란이 담배를 끄고 은자의 손을 잡았다.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 너한테 사랑받았잖아.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을 지켜줄 거야. 은자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 내가.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쁜 엄마였을까? 무슨 소리야? 그림을 택했잖아. 아이들보다. 미란이 은자의 어깨를 잡았다. 은자야, 너 그림 안 그렸으면 살 수 있었어? 아니. 그럼 됐어. 넌 살기 위해 그린 거야. 그게 나쁜 거야? 은자가 미란을 봤다. 친구의 눈에 확신이 차 있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봐. 엄마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자기 꿈 버리고 자기 시간 버리고. 그건 세상이 틀린 거지. 그래도. 은자야.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도 사랑했잖아. 둘 다 완벽하게 못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은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자 앞을 지나고 돌다리를 건너고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평범한 겨울날의 풍경. 담배 끄는 뒤로 어때? 미란이 물었다. 응. 그림이 달라졌어. 어떻게? 더 또렷해졌어. 특히 아이들이.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은자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또렷해져서 더 아픈지도 몰라. 아프면 또 그리면 되잖아. 계속 그리면 되는 걸까? 당연하지. 넌 화가잖아. 은자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차를 마시러 궁궐밖 찻집으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차가 나왔다. 은자는 손을 녹이며 차를 마셨다. 전시에 올 거지? 은자가 물었다. 당연하지. 오프닝에 갈게. 평론가들 많이 온대. 긴장돼? 응. 이번 작품들은 너무 솔직한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거야. 혹평 받으면? 미란이 차를 내려놓고 은자를 똑바로 봤다. 은자야, 예술은 평론가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진실을 위한 거지. 알아. 근데 무서워. 뭐가? 사람들이 내 안을 들여다볼 것 같아서. 감춰왔던 것들을. 그럼 이제 보여주는 거지 뭐. 숨기는 것도 지치잖아.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지쳤다. 회색 뒤에 감춰왔던 색들.
고독 뒤에 숨겨왔던 사랑. 시계를 봤다. 2시 반. 콩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왔다. 나 가봐야 해. 콩이. 응. 3시까지 가야 해. 알았어. 조심히 가. 일어서려는 은자를 미란이 붙잡았다. 은자야. 응? 너 잘하고 있어. 정말로. 은자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다. 고마워, 미란아.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다. 은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저 파란색을 캔버스에 옮길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옮겼다. 모든 그림의 배경에. 유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었다. 세상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콩이가 달려와 안겼다. 엄마. 은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그래? 엄마한테 보여줘. 응. 집으로 가는 길 콩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은자는 생각했다. 미란의 말이 맞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림도 그리고 아이도 사랑했다. 둘 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다. 감춰왔던 것들을. 회색 뒤에 숨어있던 사랑을. 저녁을 먹이고 아이를 재우고 은자는 다시 작업실로 갔다. 완성된 그림들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내일이면 갤러리로 옮겨질 그림들. 은자는 각 그림 앞에 섰다. 하나씩 바라봤다. 여인들과 아이들. 파란 배경 속에서 서로를 안고 손을 잡고 바라보는 형상들. 그리고 속삭였다. 그림 속 아이들에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말해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림이 되어 세상으로 나갈 것이었다. 전시 개막 전날 밤 은자는 잠들 수 없었다. 콩이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은자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그림들이 선명했다. 내일이면 갤러리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평론가들, 컬렉터들, 동료 작가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은자의 그림을 볼 것이다. 회색 여인들을, 파란 배경을, 그리고 아이들을. 은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콩이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다. 작업실로 갔다. 캔버스들은 이미 갤러리로 옮겨진 뒤였다. 텅 빈 작업실이 낯설었다. 작업대 위에 콩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다.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손을 잡은 엄마와 아이. 은자는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구나. 엄마와 나. 함께. 하지만 은자의 그림은 달랐다. 복잡하고 우울하고 층층이 쌓인 감정들. 사랑과 죄책감, 그리움과 후회,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색들. 은자는 작업실 구석으로 갔다. 전시에 내지 않은 그림들이 쌓여 있었다. 오래된 작품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꺼냈다. 10년 전, 15년 전의 그림들. 첫 번째 그림. 젖먹이를 아는 여인. 은자는 그림 뒤편을 확인했다. 거기 연필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작은 새에게. 은자의 손가락이 그 글씨를 따라갔다. 작은 새. 가장 처음 은자가 사랑했던 아이. 가장 처음 애칭을 불러주었던 아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15살쯤 되었을 텐데. 두 번째 그림을 꺼냈다. 손을 잡고 걷는 여인과 아이. 뒤편에 적힌 이름. 별이에게. 별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아이. 환하게 웃던 아이. 은자는 그림 속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다. 작고 따뜻했던 손.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고 걷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들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이름이 나타났다. 모두 다른 애칭들. 하늘이, 봄이, 강아지, 민들레. 은자가 사랑했던 아이들의 이름들. 은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림들이 주위를 둘러쌌다.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 모두 은자였고 모두 은자가 사랑했던 아이들이었다. 미안해. 은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작은 새에게인지 별이에게인지 아니면 모든 아이들에게인지. 은자는 일어나 스케치북을 꺼냈다. 연필을 들었다.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가 아닌 종이 위에 물감이 아닌 연필로 여인의 얼굴을 그렸다. 자신의 얼굴을. 주름진 눈과 피곤한 눈, 얇아진 입술. 그리고 여인의 손을 그렸다. 허공에 뻗은 손.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한 아니면 놓쳐버린 누군가를 찾으려는 듯한 손.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작업실에 울렸다.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종이 위에 떨어졌다. 번졌다. 은자는 닦지 않고 계속 그렸다. 아이를 그렸다. 작고 여린 아이. 여인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그리지 않았다. 그릴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얼굴들이 겹쳐졌으니까.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은자는 연필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보았다. 미완성이었다. 하지만 완성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야 하는 그림. 침대로 돌아갔다. 콩이가 뒤척였다. 엄마. 응, 여기 있어. 은자가 아이 옆에 누우며 속삭였다. 콩이가 은자의 팔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은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사랑해, 콩이야. 은자가 속삭였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들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은자는 계속 속삭였다. 엄마가 사랑해. 정말 많이.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새, 별이, 하늘이, 봄이. 모두 사랑했던 아이들. 지금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은자가 사랑했던 아이들.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파란 공간 속에서 은자가 서 있었다. 주위에 아이들이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은자도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아이들이 점점 멀어졌다. 은자가 달려갔다. 하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기다려. 은자가 외쳤다. 가지마. 하지만 아이들은 사라졌다. 파란 공간만 남았다. 은자 혼자.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콩이가 은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울었어? 응? 눈에 눈물 있어. 은자가 눈을 닦았다. 젖어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악몽 꿨어? 은자가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아니야. 좋은 꿈 꿨어. 아침을 먹이고 콩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혼자 남은 집이 조용했다. 은자는 커피를 내려 마셨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다. 오후 5시. 전시 오프닝. 은자는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했다. 머리를 정리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다. 화가가 아니라 전시를 여는 예술가.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김 실장이 반겼다. 작가님 오셨어요. 작품들 정말 멋있게 걸렸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흰 벽에 걸린 그림들. 파란 배경 속 회색 여인들과 아이들.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했다.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속삭였다. 평론가들이 노트에 뭔가 적었다. 은자는 그들을 피해 구석으로 갔다. 숨고 싶었다. 미란이 다가왔다. 은자야. 미란아. 그림들. 정말 좋다. 그래? 응.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보여. 은자의 눈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한 평론가가 다가왔다. 중년의 남자. 이름난 미술평론가. 천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품 잘 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작들과 많이 다르네요. 네.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은자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애칭으로 불렀던 아이들이라고. 자신이 사랑했고 보낸 아이들이라고. 제 삶입니다. 은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림 속 아이들은 제 삶 그 자체예요. 평론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성에 대한 작업이군요.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성.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오프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다. 은자는 텅 빈 전시장에 홀로 남았다. 그림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하나씩 바라보았다. 첫 번째 그림 앞에서 멈췄다. 아이를 아는 여인. 은자는 작게 속삭였다. 작은 새야. 두 번째 그림 앞으로 갔다. 손을 잡은 여인과 아이. 별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 그림 앞에서 은자는 애칭을 불렀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름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들. 마지막 그림 앞에 섰다. 혼자 서 있는 여인. 손을 허공에 뻗은 여인. 은자는 그림 속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이었다. 아이들을 보낸 뒤의 자신. 미안해. 은자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고마워. 전시장을 나왔다. 밤거리가 차갑고 고요했다. 은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겨울 밤하늘의 별들. 별이. 은자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어디선가 별이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은자를 기억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왔다. 콩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이모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언니 다녀오셨어요? 응. 고마워. 이모가 돌아가고 은자는 콩이를 안아 침대로 옮겼다. 아이가 눈을 떴다. 엄마, 전시 잘 됐어? 응, 잘 됐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응, 많이 왔어. 콩이가 은자를 꼭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콩이야. 아이를 재우고 은자는 작업실로 갔다. 새벽에 그렸던 스케치를 꺼냈다. 여인과 아이. 미완성된 그림. 은자는 연필을 들었다. 그림을 완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림 아래에 글을 썼다. 사랑했던 모든 아이들에게. 연필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살아가고 있었다. 은자가 사랑했던 아이들도. 은자는 오늘도 붓을 들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아이를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회색 손끝에서 파란 물감이 번져나갈 것이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 숨 쉴 것이다. 애칭으로 불렸던 존재들. 은자의 그림 속에서 영원히.